네, 토끼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요즘엔 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안 돼 있으면 불안하다는 분들 많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의 순간 정확한 목격자가 돼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블랙박스도 요즘엔 종류가 참 많고 이 가격대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또 블랙박스 설치한 이후 관리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지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광고 보고 아니면 검색해서 가격 좀 착한 애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알아보고 고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블랙박스 원래는 항공기용으로 개발된 장치입니다. 원인 불명의 항공기 사고 원인을 알기 위한 건데 그랬던 게 자동차에 정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블랙박스 자칫하면 가장 중요한 사고의 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소리 없는 목격자 블랙박스 제대로 고르는 방법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사고의 순간들. 이때 제일 먼저 찾는 게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증거를 제공하는 차 안의 확실한 목격자. 블랙박스입니다.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블랙박스를 달게 됐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가해인지 피해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운전자의 91% 이상이 블랙박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를 장착한 운전자도 2013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운전자를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자, 자타공인 블랙박스 마니아 김종선 씨입니다. 김종선 씨 차 살펴봅니다. 전방에만 6개고요. 후방에는 4개, 측면에 4개, 차 내부와 발밑까지 모두 16개의 블랙박스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블랙박스를 달고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차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쪽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그 증거자료 수집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 뒤로부터 많이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워낙 많다 보니 주행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같은 위치에 이렇게 여러 대 블랙박스를 달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영상이 누락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실제로 이 블랙박스들 덕에 억울함을 면한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2년 전 차 안에 앉아있던 김종선 씨. 그때 앞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더니 그대로 김종선 씨 차를 받아버립니다. 뭐야? 자, 알고 봤더니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는데요. 이 사람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도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가해자가 딱 잡아떼더라고요. 사고 자기가 언제 냈냐고.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제가 불러서 자동차 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줬더니 차 안에 곳곳에서 블랙박스 불빛이 깜빡깜빡 하니까 그때서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한 남성이 주차된 김종선 씨 차량 쪽으로 다가오더니 차를 긋고요.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했겠지만 블랙박스는 그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하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고의적으로 긁고 간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목격하는 블랙박스, 그 중요성이 실감이 나는데요. 자, 그런데 블랙박스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화질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기능은 사고 목격 기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고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식별한다던가 혹은 주변 상황에 대한 정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블랙박스는 초기 제품보다 화질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무려 7배가량 화소가 좋아졌다는데요. 자, 초기의 화질과 현재 화질,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화소수가 높아 차량 번호판을 또렷하게 식별해냅니다. 최근에는 야간 주행을 할 때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밤에는 어두워서 주변 상황을 촬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밤에도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차 안에 몇 개의 블랙박스를 설치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채널은 카메라 수를 말하는데요. 초기에는 전방만을 촬영하는 원채널 블랙박스가 주를 이뤘습니다. 후방, 그러니까 뒷부분 촬영을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방과 후방을 함께 촬영하는 투채널 블랙박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사각을 줄이기 위해서요. 좌우 측면까지 촬영하는 4채널 블랙박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채널뿐만이 아닙니다. 기능도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차량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과 연결하면 속도와 운전대 회전각, 가속 페달 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한 번에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급발진 사고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가속 페달과 제동 장치를 사용했는지도 기록하니까 자동차 결함인지 운전자 실수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블랙박스는 이런 증거 영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서 교통사고 방지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만약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이 울리는데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블랙박스가 앞차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블랙박스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화질과 채널을 선택하고 편의 기능까지 고려한다면 내게 맞는 블랙박스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똑똑한 블랙박스지만 요즘 같은 폭염에는 장사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온도를 재봤더니 60도가 넘습니다. 운전석 상단에서 직사 광선을 그대로 한 몸에 받죠. 그렇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햇볕이 뜨거운 곳에 야외 주차를 했을 경우 메모리 카드가 훼손이 되거나 혹은 영상에 대한 화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방향을 피해 최대한 그늘에 주차를 해야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죠. 블랙박스 기록이 담긴 메모리 카드도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메모리 카드 용량이 다 차면 앞에 있던 영상부터 차례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상이 찍혔다면 컴퓨터에 미리 백업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또 2주에 한 번 정도는 내용을 완전히 지우는 포맷을 해주는 게 좋고요. 블랙박스는 차량 배터리로 작동되기 때문에 많이 장착하면 그만큼 쉽게 차량이 방전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방전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면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소리 없는 목격자 블랙박스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관리하면 필요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톡톡히 할 수 있겠죠.